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집이나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좀 고역이었죠. 자,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물 분쇄기 사용이 이제 허용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환경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오물 분쇄기에 대해 허용을 하면서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물 분쇄기가 재조명 받는 데는 여건 변화도 한몫을 했는데요. 1985년 공업진흥청 승인으로 제조 판매되던 오물 분쇄기는 1995년 환경부가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대부분의 하수도가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흘러가는 함유식이어서 하수 관건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고 토양과 지하수 하천 오염 발생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수 처리 능력이 좀 개선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지난 1986년 8.5%에서 1994년 41%를 거쳐 2012년에는 9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수도 보급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도 됐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불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매립지도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천상 하수도로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장미자 씨. 식사 후 설거지와 뒤처리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항상 고역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일일이 주워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오가기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오물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꾹꾹 눌러 담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종량 봉투로 사용해서 여러 번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의 버리기가 여러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이걸 쓰니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되는데 강력한 모터로 칼날을 돌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순 뒤 물을 내리면 한데 섞인 쓰레기가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스포저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 음식물 쓰레기 소멸 방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들고양이나 그다음에 이런 조류에 의해서 음식물이 파헤쳐지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서 그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요. 푸짐한 상차림을 강조하고 국물이 많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쉽지 않은 한국. 한정된 국토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도입해 잘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우리식으로 보완해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가정의 약 50% 이상이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07년까지 30만 호에 설치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의 해답으로 대두된 오물 분쇄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데 드는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심코 버린 음식물이 간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남겨진 음식물의 역수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쏟아져 나오는 먹고 남은 음식들. 그 속에서 간암을 부리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방치되는 음식물 쓰레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세 집의 음식물 쓰레기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먼저 3,000이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4,000에 육박하는 오염도를 보입니다. 한 집에서는 무려 9,0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인 변기, 1,800인 쓰레기통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오염도입니다. 상온에 음식물 쓰레기 1g을 방치했을 때 10시간 후면 1억 마리의 세균이
그리고 15시간 후에는 무려 100억 마리의 세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1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생길지 상상이 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세균 번식과 함께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강한 독소를 만들어내서 이로 인해서 간염이라던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데요. 호흡기로도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맨손으로 버리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귀찮아갖고 얼른 올라가서 씻으면 되지. 그러나 아플라톡신은 제거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이 음식물 쓰레기 안에 생기게 되면은요, 이것을 제거하시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척을 한다거나 또는 어느 부분을 도려내거나 또는 가열을 해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습니다.